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의 지난 종목 수익률부터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대한광통신을 주셨었고요. 60%의 수익이 나면서 목표가에는 당연히 시원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25%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대한광통신. 그렇다면 저희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대한이 붙었잖아요. 네. 한국의 K가 붙으면 다 잘 가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뭐가 있나? 대한 근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요즘 뭐 게시판에는 광이 미칠 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빛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건 광팔 때 그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일단 이유는 뭐 미국 시장에서 더 관심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미국 장에서는 역시나 앞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많이 큰데요. 많이 크고 거기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게다가 이번에 마블 테크놀로지랑 엔비디아가 같이 계약을 맺었던 이유도 그 근간에는 우리 이거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폭발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수익 크시면은 한 요 정도는 그냥 계속 가봐야지 하는 물량만 두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이제는 거의 한 빠르게 한 2조대 가까이 2조대 들어왔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이러면 조금 이제 부담은 될 것 같아요. 2조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좀 적당한 비중만 가져가셔서 나머지를 또 누리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 대표님의 종목 앞서서 이렇게 돌아봤고요.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의 SK오션플랜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현재 17%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역시나 지금 자리에선 그대로 홀딩이겠죠, 대표님? 네, 뭐 여기도 K가 붙고요. 그렇네요. SK니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충분히 뭐 오늘 SK 이터닉스는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어저께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해서 국빈 방문했잖아요. 프랑스 하면은 봉주 마드모아젤 발음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여기까지밖에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만약에 프랑스랑 뭔가를 같이 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 또 풍력 쪽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쪽으로의 기대감도 더 안아볼 수 있기 때문에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더 끌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도달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구역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둘러볼 구역은요, 바로 통신, 우주, 항공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도 열어보면요, 두 분께서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선택을 우선은 보류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화시스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사실 근데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방산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방산, 우주항공 다 아우르는 종목을 백화점이네요. 그러게요. 네, 한화 백화점 시스템. 네. 그래서 백화점도 가지고 있죠, 한화는. 대본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단 주가가 좀 빠졌다가 회복세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뭐 LIG 넥스원이나 또 현대로템 쪽과는 조금 다르게 좀 시원하지 못하고 있죠. 그동안에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살짝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하지만 뭐 하나 걸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 위성체계라고 하죠. 그쪽과 함께 ICT, 방산 모두 다 걸쳐지고 있는데 특히 방산은 특이한 게 만약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을 낸다. 그럼 거기에 같이 결붙여서 들어가는 뭐 전략 체계다. 들어가는 솔루션 쪽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수출 계약하게 되면 뒤에서 웃고 있는 쪽이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 거도 같이 들어가는데 잘 몰라주시네.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요즘에 얘기가 많은 M2까지 천궁이죠. 이쪽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같이 발을 뻗어 놓고 있는데 그냥 미사일만 발사하면 뭐합니까? 유도장치와 함께 다 이렇게 또 보는 모니터와
제어 장치가 다 한화솔루션이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역시나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폴란드 K2 전차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발을 걸쳐 있습니다. 오. 왕발이에요. 문어발이에요. 그러게요. 발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12조 2천억까지 되고 있는데 12조 정도 수주 잔고가 있다고 하게 되면 기타 추가 수주 나오게 되면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아까 보다 보니까 앞으로 2026년도 수주 가능 금액 그리고 수주 네. 예상 금액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작년 대비 한 3배 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누구든 해라. 뒤에는 내가 있다. 양쪽으로 이제 바라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조선 쪽도 또 발이 걸쳐져 있습니다. 네, 문어발 또 어마어마하네요. 세 번째. 네. 필리조선소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분이 한 60%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에서 수주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지분법으로 또 실적을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발 네. 드론입니다. 시장에서 드론 관련주 하게 되면은 에이럭스 같은 종목들을 보면서 많이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살짝 그쪽 보면서 또 슬쩍 비웃고 있는 게 한화 시스템이죠. 네. 이쪽에서 드론 관련된 쪽에서 운영 체계 제조만 빼고 운영 체계까지 모두 다 드론도 이제 그냥 비행기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편대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과 연결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드론의 운영 체제 쪽에서는 한화 시스템의 강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사태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 중동 사태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된 거는 이제 공중전이 중요하다. 네. 그쪽으로 봤을 때 비행기가 가다가 그거 이제 부서지고 다치고 그러면 울면서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옆에서 드론이 같이 편대로 이어가면서 맞을 걸 내가 대신 맞아주고 비행기는 보호해주고 이렇게 되면 비싼 거는 보호하고 싼 거는 어떻게든 되면 그런 관점 쪽으로 나는 이게 요즘의 공군의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 17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도 이쪽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주가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오늘 LIG 넥스원처럼 갔었으면 이 정도까지 왔겠죠. 근데 그 네. 정도까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정도가 목표가 정도로 보면서 약 한 17만 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움직여도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에 비스무리하게는 한번 가주는 게 방산주 가게 되면 얘기가 아닐까. 아마 다 전쟁 관련된 쪽이 약간 좀 주춤하기 시작하게 되면 수주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중동 쪽에서 네.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1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업군들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방산, 조선, 여기에 드론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도 그만큼 풍부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목표가는 우선 17만 원 설정드리고요. 손절가 11만 원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 구역에서의 선택을 우선은 보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구역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차트 열어보면은 네. 참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하나 시스템을 준비했는데 네. 좀 한 발 늦어가지고 역시 민첩한 사람이 네. 살아남는 종목 수사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뭘 갖고 올까 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자리들이 특히 통신 장비주들은 아까 앞에서 대한강통신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못 간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한 발 늦었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최소한 들어가더라도 또 한 1, 2주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 X 이미 발사했고 아르테미스 맞나요? 하여튼 그거 네, 쐈고. 아르테미스도 이미 쐈죠. 프로젝트도. 쐈고, 그리고 이제 그 AT&T가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것도 이미 반영이 됐고, 엔비디아가 마블하고 합작하는 것도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럼 뭐 더 기다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다른 종목은 좀 더 상승폭을 키우는데 통신 장비주들은 아침에 크게 올랐다가 조금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좀 흐름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긋지긋한 트럼프. 네. 근데 언젠간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약할 때 통신 장비주가 진짜 빛을 보여줬는데, 그럼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면 오히려 통신 장비주들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주요 이벤트들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주도주의 자리를 내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확실히 통신 장비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하실 필요 분명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구역으로 이어가시죠. 저희가 둘러볼 다음 구역은 철강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도 확인해 보면요. 두 분께서는 넥스틸 그리고 태광 골라주셨습니다. 넥스틸이라고 한다면 어제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뽑고 오늘 또 이어서 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래도 그냥 지금 분위기 쪽에서 이쪽이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네. 또 조금 더 싼 건 휴스틸인데 예. 넥스틸, 휴스틸. 예, 앞에 한 글자만 바꾸면은 예, 남과 님이 되는 것처럼 예, 네. 이렇게 되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둘 다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넥스틸을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이고 게다가 네. 또 유정용 강관, 송유관 이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쪽이 이제 뭐 구조용 목적도 있죠. 구조용 강관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 많이 쓰이는데 그보다는 이쪽에서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근데 미국 쪽 그리고 미국 북미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은 중동 쪽에 무게를 두느냐. 중동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휴스틸이 맞습니다. 네.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인데 넥스틸은 북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미국의 석유협회에 인증한 유정관, 송유관 쪽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물론 당장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송유관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홍해 쪽으로 이렇게 돌리죠. 그런 쪽에서 많이 쓸 것 같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보면서 또 뒤에서 슥 웃고 있는 쪽은 미국입니다. 네. 트럼프 아저씨 아니죠? 트럼프 형님, 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예, 이분이 뒤에서 웃고 있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중동을 때려놨더니 여기 막 난리가 났죠. 그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죠. 원유가 그러면 이제 내 거 사가라, 우리 거 사가라. 예, 우리 아주 자유롭게 많이 준비돼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뭐 원유 계속 뽑아내고 거기다가 LNG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뭐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는 관련된 강관, 송유관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북미 쪽에 강점 있는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법인도 추가로 신설했고 캐나다 법인까지 지금 캐나다 법인을 청산해서 미국 법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회사의 강점이 조금 아쉬운 게 이 회사도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인데 네. 잘 몰라주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강관 쪽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강관에도 하부 구조용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조용으로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딱 써 있으면은 바람 불면은 바람이 불어서 발전이 돌아가긴 하지만 네. 너무 많이 불면은 지탱은 해야 바람 기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탱하는 쪽에 들어가는 강관이 넥스틸이 또 많이 합니다. 또 포항 3공장을 설비 투자를 해서 또 캐파를 늘려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된 대구경, 예, 구경을 많이 합니다. 대구경. 예, 일단 큰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구조관이 확대가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2년간 실적 부진했고요. 그래서 뭐 올해부터는 턴한다 이런 관점 쪽에서 실적이 선행으로 보게 되면 9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7배 PBR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서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주가는 지금 관점 쪽에서 조금 올랐다고 해서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아마 지난 고점대 부분 한 18,000원 정도쯤 해서 보시는 게 더 짧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요. 예. 네. 그 정도까지 목표는 크게 가져가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휴스틸과 넥스틸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동 쪽 본다면 휴스틸 되겠고요. 미국 쪽에 집중한다면 넥스틸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설정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의 태광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발이 넓고 크죠. 네. 원전도 네. 하고 조선도 하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죠. 네. 사실은 철강은 아니에요. 근데 철강을 주제로 주신 이유는 지금 송유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새로 좀 깔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있는 걸로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피팅 밸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죠. 꼬아서 어찌됐든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면 태강의 매출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란 이슈로 인해서 진짜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어떤 이 수요처가 다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유 시설에 제일 맞는 거는 그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이 그만큼 석유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비싸더라도 잘 맞지 않더라도 미국 거 갖고 와야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산을 한 16% 정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거기에 당연히 태강은 또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그나마도 지금 일정 부분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더 새로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또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또 태강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전이든 뭐 이런저런 걸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주가는 오늘 한 9%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시장 대비 강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5만 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37,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37,000원 손절가 좀 짧습니다. 어저께 네. 종가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이 나와도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태광 목표가는 5만 원 설정드리고요. 손절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7,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구역입니다. 저희가 둘러볼 세 번째 구역, 반도체고요. 그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도 확인해 보면요. LG노텍, 오킨스전자 주셨습니다. LG그룹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 또 시장 안에서 전해지고 있죠, 대표님. 네, 이제 그렇습니다. 분위기 바꿔가겠죠. 분위기를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킨스전자에서 그런데 이게 자꾸 LG그룹이 왜 나올까 이래가지고 어머나. 네. 이거는 저희가 미스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다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인정합니다. 워낙 정부에 시달리고 네. 아침부터 나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저희 모두 깜빡 속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킨스전자는 바로 갈까요? 네, 오킨스전자 설명해 예. 주시죠, 대표님. 네, 오킨스전자는 일단 반도체 검사용 소켓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켓 관련 쪽에서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 뭐 ISC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부분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딱 붙여서 하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쪽들인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안 좋았었으면 저 밑에까지 빠져야 될 텐데 왜 여기서 버티고 있을까라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국 쪽도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약간 발을 걸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메모리 쪽에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HBM 보니까 앞으로 HBM의 중요성은 더 강조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고성능 칩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검사용 소켓은 당연히 성과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또 추가적인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 관련된 지위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오킨스전자의 역할론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엑시콘과 같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저주파로 검사하는 CLT 장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또 어떤 소켓은 오킨스전자가 전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테스터에서 요래조래 이모저모 다 쓸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커넥터까지 같이 동반 매출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하는 게 한 27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한 200% 넘게 100% 120%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내년까지는 또 퀀텀 점프가 나오죠. 500억대가 네.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은 큰 이상 없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한때 2만 원대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좀 살짝 피곤한 김에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종받는다. 당연히 기대감을 좀 키울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번 고가 라인들 보게 되면 과거 2021년도에 한 3만 원대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에 대한 흐름들까지 그때는 기대감으로 올랐고 지금은 충분히 들어가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미어도 다시 한번 이 정도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대 정도. 그러니까 좀 추세 중요한 가격대들이 좀 이탈하는 정도까지를 보시면서 흐름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구역 관련해서 정정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 종목을 LG이노텍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 종목을 오킨스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 오킨스전자고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LG이노텍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오킨스전자 목표가는 3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언급을 해버렸던 LG이노텍 이제 들어볼까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 옐로우 카드 한번 주셨고요. 마침 노란 옷을 입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쪽 본다라면 이제부터는 기판도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데 또 많이 올랐어요, 기판주들이. 그런데 숨어있는 기판의 강자까지는 아닌데 숨어있는 알짜배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또 LG이노텍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의 기판 매출 비중은 한 20% 남짓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하이엔드 제품 쪽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좀 있고 또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LG이노텍 입장에서 그 회사 측에서 말한 거 보면은 올해 이미 완판됐다. 계약 끝났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판의 수요차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LG이노텍 충분히 어떤 이런 부분들 매출 개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로봇 피지컬 AI죠. LG그룹이 이 피지컬 AI 쪽에 진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LG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죠. 뭐 여기에 기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카메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물론 결과물은 없습니다. 뭐 LG 로봇 아직 현대 로봇보다는 조금 못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LG전자인데 잘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죠. 사실은 LG는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다 애플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애플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제품 출시 방식을 바꿨죠. 일단 보급형, 이제 고급형.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출이 항상 보면은 제품 출시하기 전에 주가 오르고 그다음 제품 출시하면 주가 빠지는 패턴이 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 LG 그룹 다 달라진 건 아닌데 LG이노텍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전 27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조정이 나와도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이제는 달라진 흐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설정드리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구역 둘러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